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이어서 좀 나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보면은 여기 점이 있고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저번에 직선 방정식을 정의했었죠. 맞아요? 네. 방향 벡터가 얘야. U 벡터. 네. U 벡터가 예를 들어 뭐 A,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난데 요 점이 A점 x1, y1이라는 점이고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잡을 거야. P점. 괜찮아? 그럼 요 점을 지나가면서 방향 벡터를 얘만큼으로 갖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방향 벡터가 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간다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럼 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x1, y-y1이야 라고 잡아줄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얘를 방향 벡터로 갖는다 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얘는 a분의 x-x1은 b분의 y-y1이야 라고 세워주면 되는 거였다고. 요게 이제 방향 벡터를 얘로 갖는 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법선 벡터. 그럼 법선 벡터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지나가 x1, y1이고 요 점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법선 벡터가 얘야. 얘를 법선 벡터 n이라고 해요. 보통 법선 벡터는 법선 벡터를 a, b로 가져요.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면서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요 직선 위에 있는 또 다른 점을 x, y라고 잡아준다면 우리가 요 벡터를 x 빼기 x1, y 빼기 y1이야 라고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직선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두 개를 내적해준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 0. 그래서 a 곱하기 얘가 거기다가 b 곱하기 얘를 계산해준 b 가로 열고 y-y1이 0 나오는 관계식이야 라고 세워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했던 거야 저번 시간에. 오케이? 방향 벡터를 예로 갖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은 a분의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이야 라고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였고, 첫 번째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요 점을 지나가면서 요 점을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a 배 x-x1 더하기 b 배 y-y1이 0이다 라고 세워주면 되는 거였어. 그게 핵심이었지. 네.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공간이야. 공간인데 얘라고 하는 벡터가 a, b라고 줬대요. 오케이? 근데 얘의 수직인 평면이 있어. 수직인 평면. 네. 그러면 요 점 좌표를 예를 들어 x1, y1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희가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든 간에 이렇게 벡터를 만들게 되면 얘랑 얘가 어떤 관계를 가져? 다 수직인 관계를 갖지. 근데 이게 평면,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a, b, c로 줘야 돼요. 얘는 x1, y1, z1으로 줬어. 오케이? 그럼 여기 어디에 있는 점을 잡든 간에 이렇게 벡터를 만들게 되면 다 수직이야 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요 점 좌표를 모르니까 x, y, z라고 잡아주시고 벡터를 어떻게 만들든 간에 다 얘랑 수직이야. 그럼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이야 라고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랑 얘가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이요. 수직이면은 내적했어요. 내적해서 0 나와야 된다라고 세워줄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얘랑 얘를 내적을 해주게 되면 a 배 x-x1은 더하기 b 배 y-y1 더하기 c 배 z-z1이 0이야. 얘가 바로 평면의 방정식이죠. 괜찮아? 그래서 너희에게 만약에 어떤 평면의 방정식을 2x 더하기 3y 더하기 4z 더하기 10은 0이라고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 평면 방정식에 대한 법선 벡터, 법선 벡터로 평면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네. 그러면 법선 벡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x계수, y계수, z계수에 해당하는 2, 3, 4가 바로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돼.
괜찮은 것 같아? 네. 그 얘기가 오늘 얘기할 것의 핵심적인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228페이지 보세요. 자, 228페이지를 보게 되면 요 이야기가 요 이야기야. 요 이야기. 여기 어떤 점이 있어. 그리고 평면이 있어. 이 평면에 수직인 어떤 벡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 벡터가 n 벡터라고 줬대. 이렇게.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p라는 점이 있을 때 얘를 a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념상 a라고 주자. 그러면 너희가 요 벡터를 p를 어디로 주든 간에 얘네들이랑 만나는 모든 벡터들은 다 n 벡터랑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난다고. 따라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와 이 n 벡터를 내적해준 이 결과가 0이야 라고 잡아줄 수 있는 거라고. 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걸 유도하겠다 그 얘기인 거야. 네. 그럼 밑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지. a라는 점을 지나가 x1, y1, z1이라는 점을 지나가. 그리고 법선 벡터가 a, b, c야. 그럼 평면 위에 있는 점 좌표를 x, y, z라고 잡아준다면 내가 어떻게 이 평면 위에 있는 벡터를 이 점을 지나가는 벡터를 잡든 간에 다 얘랑 수직으로 만난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잡아준 이 벡터를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이야 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데 얘와 얘를 내적해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0 벡터가 된다고. 그래서 a 가로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b 가로 열고 y 빼기 y1 더하기 c 가로 열고 z 빼기 z1이 0이야 라고 세워준 얘가 바로 평면 벡터가 된다. 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네. 자, 그러면 다음에 등장하는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요 얘기였다. 아까 전에 요 얘기였고. 평면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럼 얘에 대한 법선 벡터는 어떻게 된다고? 2, 3, 4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에다가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는 평면 벡터가 나와 있어. 그럼 얘 법선 벡터라고 하는 애는 a, b, c야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감을 좀 잡아볼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평면 벡터는 항상 어떤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평면에 대한 것을 정의한다. 오케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 나와 있는 x계수, y계수, z계수에 해당하는 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뭐가 되냐면 네. 평면의 기울기가 결정되는 거야.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이 평면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네. 그 다음에 이 뒷값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 위치가 결정돼. 위치. 이해가? 재밌잖아. 빨리 들어가세요. 해전병 같은 이라고. 사실 나도 늦었어. 자, 여기 보면은 필수 8번 볼게요. 자, 필수제 8번에 1번부터 보자라고 한다면 1, 2, 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요. 그리고 2분의 x-1은 4분의 y-2는 마이너스 z-1. 요건 뭐야? 평면이야, 직선이야, 점이야? 직선이죠. 그런데 요거의 수직이래요.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어떻게 돼? 2, 4,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네. 방향 벡터가. 네. 근데 얘에 어떻게 만난다고? 평면이?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얘기해 준 거지. 예. 그리고 요 점은 지납니다 해준 거지. 네. 그러면 어떤 평면 위에 있는 벡터를 x, y, z라고 잡아준다면 요
평면 위에 있는 아무 개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벡터라고 하는 것은 x-1, y-2, z-3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를 내적해 준 게 어떻게 돼야 돼? 0이요. 0이다. 그러면 2가로 열고 x-1 더하기 4 가로 열고 y-2 더 마이너스 1 가로 열고 z-3은 0이야 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라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2x-2 더하기 4y-4z z가 뭐야 이거? 이해 좀 해줘요. 마이너스 z 더하기 3은 0이구나가 될 것이고 얘네들을 정리를 하자면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z에다가 상수끼리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은 0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수민이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텐데 네.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준식으로. 많이 만드는. 빨리 앉아. 준식이 여기 먹고 싶지. 자, 2번으로 똑같이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 3,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네. 그리고 평면 벡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3x-2y-z는 7과 평행하대요. 그럼 아까 전에 평면 벡터 이렇게 나왔을 때 얘에 대한 법선 벡터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그럼 법선 벡터가 얘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를 법선 벡터로 가지면서 요점을 지납니다 얘기해 준 거잖아. 그러면 3가로 열고 x-2에다가 마이너스 2가로 열고 y-3에다가 마이너스 가로 열고 z 더하기 1을 계산해준 얘가 0이다 라고 세워줄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얘가 정답되는 건데 전개해서 간단하게까지 만들면 끝나는 거. 어때요? 할만한 거 같아요? 네. 오케이. 자, 늦게 온 친구들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좀 이따 저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은 문제 같이 보면서 그냥 지금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 게 낫나? 뭐라고? 그냥 진도 나가는 거지. 그냥 진도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쟤네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아,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준식이랑 다시 제대로 들어. 수민이랑. 우리가 평면을 결정할 거야. 평면. 그럼 이 평면이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만약에 얘 수직인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요 점을 지나간대. 그러면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어디로 잡든 간에 이렇게 이 벡터를 만들게 되면 다 얘랑 어떻게 만나겠어?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 A라는 점을 x1, y1, z1이라고 잡고 평면 위에 있는 점을 x, y, z라고 잡아준다면 그리고 이 법선 벡터를 a, b, c라고 했다면 PA 벡터라고 하는 얘는 전부 다 x-x1, y-y1, z-z1이야 라고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법선 벡터와 얘를 내적해 준 게 얼마 나와야 돼? 다 수직으로 만나니까 두 벡터가 수직으로 만나면 내적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지. 그래서 얘랑 얘랑 내적을 해준 a 곱하기 a, b 곱하기 a, c 곱하기 a의 합은 0이야. 얘가 바로 평면 방정식이 된다. 네. 이해가요? 그러니까 평면을 어떻게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거냐면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고 요점이 있고 그런데 요점을 지나가면서 얘의 수직인 어떤 평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벡터로 결정한 거야. 벡터로. P를 어떻게 잡든 간에 전부 다 수직이야. 뭐 이런 식으로 평면을 결정한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평면 방정식이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2, 3, 4가 바로 이 평면 벡터에 대한 법선 벡터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평면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요 값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건 평면의 기울기가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요 값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평면의 위치가 결정되고요. 이해가요?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아우, 9번은 귀찮은 문제인데.
9번을 보게 되면 0,0,2라고 줬고 0,-14,0이라고 줬고 0이 많이 보이네. 4,-2,0을 지나가는 요 세 점을 지나가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그럼 이거는 연립 방정식을 너희가 세워놓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는 식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셋다를 집어넣어서 를 만족하는 연립 방정식의 그 a, b, c, d 값을 구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네. 평면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 상태에서 x의 0을 y의 0을 z의 2를 대입해주면 2c 더하기 0이야 할 수 있죠. 2c 더하기 d가 0이야. 그럼 d는 뭐가 돼? 마이너스 2c가 되고 d 자리에 마이너스 2c를 집어넣어주고 x의 0을 z의 0을 y의 마이너스 14를 대입해주면 C는 7 x의 0을 z의 0을 y의 마이너스 14를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b에다가 마이너스 2c가 0 되는 거지. 네.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c는 꼴로 고치자. 2c 넘겨주고 2로 나눠주면 얼마? C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b가 c가 되죠. 그래서 c에다가 마이너스 7b를 넣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7bz, 얘는 플러스 14b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발 남았다. 4,-2,0을 집어넣자. 그럼 x의 4를 y의 마이너스 2를 z의 0을 그럼 4 넣으면 4a 나오지? y의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b 나오지? z의 0 넣었고 마이너스 2c가 있었는데 얘가 14b였지. 14b는 0이다. 계산해주면 얘는 12b가 되죠. a는 꼴로 고치면 3B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b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네. a 자리에 마이너스 3b를 집어넣으면 모든 문자가 다 b로 통일이 돼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3bx 더하기 by 마이너스 7bz 더하기 14b가 0이구나가 될 것이고 양변을 마이너스 b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야. b로 나눠도 돼요.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b로 나눠주면 3x 마이너스 y 더하기 7z 마이너스 14는 0이구나 라는 평면 방정식이 결정되면서 마무리까지. 별거 없죠? 네. 근데 연립 방정식 문제는 그렇게까지 더럽게는 안 나올 거야. 얘네들이 만약에 0이 없었다면 되게 더러운 문제가 되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막 더러운 문제는 안 나오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필수 예제 10번으로 가볼게요.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평면 방정식에 대한 교점들의 모임인 거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점이라고 하는 건 뭐다? 만나는.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했었지.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필수제 10번에서 물어보는 교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봐라 얘기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이거 연립 방정식 할 건데 어떤 문자 소거할래? z를 소거하기 위하여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자. 네. 그럼 이제 3x에서 2x 빼준 얘는 x가 되고 얘에서 1 빼준 게 마이너스 y가 되고 얘네들 날라가고 얘는 마이너스 2는 0이구나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x는 꼴로 고칠래? y는 꼴로 고칠래? x는 y 더하기 2가 되지. 네. x에다가 집어넣자. 네. 위에다 넣을래? 아래다 넣을래? 이건 너희 맘. 위에다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y 3y 더하기 6 6이. 더하기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3은 0이다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간단하게 만들면 4y 마이너스 z 더하기 3은 0이 되는 거지. 네. 네. z는 꼴로 고치면 는 4y 플러스 3. 4y 플러스 3이야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x는 y 플러스 2가 되고 z는 4y 더하기 3이잖아. 네. 둘 다 들어가 있는 문자가 뭐야? Y요. y죠. y는 뭘로 고치자. y는 뭐가 돼요? Y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y고 이거에서 y는 뭘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y는 4분의 Z. 4분의 z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렇게까지 세워주면 끝난 거네. 그럼 직선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한 문자는 꼴로 고친 거야. 이해 가십니까? 네. 근데 얘네들은 문제에서 x는 꼴로 고쳤네요. 지금 보니까 x는 꼴로 고치든 y는 꼴로 고치든 상관없어요. 이거 양면에 2씩 더해보면 똑같이 나와 어차피. 네. 죽은 거 아니지? 아, 예. 필수제 11번 가볼게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자, 11번을 보게 되면 3x 마이너스 5y 더하기 4z 마이너스 11은 0이라고 하는 평면 방정식이 나와 있지. 네. 근데 이 평면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직선 x-1은 2분의 y 더하기 1은 3분의 z 마이너스 2야. 와의 뭘 구하래요? 교점에.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지. 네. 근데 내가 요거 나왔을 때 얘를 x좌표, y좌표, z좌표로 환산하기 위해선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x좌표, y좌표, z좌표로 환산하려면 그렇지. 는 t로 놓고 x는 꼴로, y는 꼴로, z는 꼴로 고쳤었다고. 네. 아. 이 과정을 좀 기억을 좀 해줘. 좌표로 환산할 때는 무조건 요거거든. 네. 그 다음에 x는 꼴로 고치면 어떻게 돼? X는 t 플러스 1이고 y는 꼴로 고치면 2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고 z는 꼴로 고치면 3T 플러스 3t 플러스 2분화로 고칠 수가 있고요. x는 y는 z는 꼴로 고쳐놨던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 대입해서 t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자고. 네. 그러면 요 자리에 t 플러스 1 넣어준 것은 3t 플러스 3이 되고 요 자리에 2t 마이너스 1 집어넣어준 게 마이너스 10t 더하기 5가 되고 요 자리에 3t 플러스 2를 집어넣어준 게 12t 더하기 8이 되고 마이너스 11은 0이하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t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네. 네. 몇 t가 돼? 5T 5t가 되고 상수함 얘가 마3에다가 둘 만난 게 2고 거기서 3 더해주면 5는 0이다. t는 얼마?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x좌표, y좌표, z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x좌표는 0, y좌표 마3, z좌표 마이너스 1 되는구나까지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요 점좌표를 구한 게 얘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 할만해요? 네. 오케이. 12번 가볼게요. 자,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쫄지 마시고요. 평면 방정식은 오히려 더 간단해. 그냥 법선 벡터로 평면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만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거든. 쌤이 예전에 공부할 때도 직선 방정식보다 오히려 더 간단하네. 왜냐면 평면 벡터에서는 무언가 그 법선 벡터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오거든. 오케이? 네. 12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안 나와요.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왜냐면 너무 많아서. 근데 법선 벡터는 얘밖에 없거든. 괜찮죠? 다음에 12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점 5,1,4라는 이야기를 해줬고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더하기는 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평면이 있는데 이 점에서 수선을 내렸다 얘기한 거죠. 괜찮죠? 수선을 내렸을 때 1번 AH의 방정식을 구해봐 얘기를 해준 상황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평면 방정식에 대한
법선 벡터는 어떻게 돼? 3, 2, 마이너스 1이 바로 법선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생각을 해봐. 이 법선 벡터라고 하는 애는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야. 네. 근데 요 점에서 그것 때문에 그럼 이 점을 지나가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 방정식을 구해줘. 한 거랑 똑같이. 평행한.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면서 얘랑 평행한 거니까 얘가 이제 방향 벡터가 되는 거잖아. 네. 평행한 거. 3분의 x-5는 2분의 y-1은 마이너스 1분의 z-4야 라고 세워주면 되는 거라고. 직선만 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네.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이해 가요? 네. 안 가는데? 아니 왜 어. 3분해를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쌤이 직선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했었지. 평행한 거, 수직인 거. 맞아? 그런데 요 점에서 이 평면에 그은 수직이 되는 이 직선 방정식을 구해봐 얘기를 해준 상태라며. 근데 평면 방정식에 대한 법선 벡터는 3, 2,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에서 그거 때문에. 그럼 이 점을 지나가면서 법선 벡터 얘랑 평행한 직선 방정식을 구해줘 한 거라고 지금. 평행한 거. 그래서 이게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점 지나는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x 빼기 x 좌표 2분의 y 빼기 y 좌표 마이너스 1분의 z 빼기 z 좌표 해준 얘가 문제에서 요구한 직선 방정식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H점의 좌표를 구해줘라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H점이라고 하는 얘는 요 직선과 이 평면의 교점 좌표를 구하라는 거잖아. 네. 그러면 교점 좌표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D는 이거 t는 꼴로 고쳐서 x는 3D 3t 플러스 5고 y는 2t 플러스 1이고 z는 마이너스 t 플러스 4라고 씌워놓고 대입해서 t값 구해라 그렇지? 네. 그러면 t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준 게 9t 플러스 15 얘를 집어넣어준 게 4t 플러스 2 얘를 집어넣어준 게 t 마이너스 4 플러스 1은 0이야가 될 거 아니야. t의 개수는 몇 t? 15t 14t. 잠깐 상상은 거기 누구 없어요? 24 살려주세요. 14t 더하기 14는 0인 거지? 네. t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2, 마이너스 1, 5다. 얘가 바로 교점 좌표가 된 거야. 2, 마이너스 1, 5라. 네. 이해 갑니까? 네. 문제 좀 풀어보고 갈까요? 바로 다음 거 넘어갈까요? 다음 거 다음 거 바로 넘어가요? 예. 집에 가고 싶구나.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네, 맞아요. 마지막이에요. 이건 안 돼? 우리 저번 시간에 그것까지 맞아. 하나 더 있어. 맞아. 근데 점과 평면 사이 거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그냥 공식이거든. 우리 저번 시간에 직선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는 것은 무조건 예각으로 구한다 했던 거 기억나지? 네. 어떻게 구했었는지도 기억나? 직선에 해당하는 벡터를 예를 들어서 A 벡터야, B 벡터야 라고 한다면 이 각이 이루는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절대값 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 내적에 해당하는 절대값이었지. 네. 왜냐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왜? 둔각이 나오더라도 작은 쪽에 해당하는 각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냐면 평면이 있어요.
요 평면과 여기 있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고 해. 근데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왜 자꾸 따라왔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이면각인 거잖아. 네. 맞아요? 큰 각이 있고 작은 각이 있겠지. 네. 근데 작은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거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 평면 방정식이 나오면 어떤 벡터를 구할 수 있었어? 평면에 해당하는 평면을 어떻게 정의했어 아까? 법선 벡터. 법선 벡터로 정의했지. 맞아? 그러면 여기 수직인 법선 벡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여기 수직인 법선 벡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수직, 수직. 그럼 내가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이 반대쪽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주면 아.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지. 네. 그런데 얘랑 얘를 더한 게 180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뭐가 돼? 세타요. 세타가 돼. 결과적으로 이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와 이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준 것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끝난 거지. 네. 법선 벡터 구하고 법선 벡터 구해서 그 두 법선 벡터에 해당하는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가 있는데 베타? 얘에 대한 법선 벡터가 U1이고 U1 벡터고 얘에 대한 법선 벡터가 U2야. 그랬을 때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U1 절대값 곱하기 U2 절대값 분의 U1 벡터와 U2 벡터의 내적 절대값 지워준 게 코사인 세타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끝난 거예요. 만약에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다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평행해. 얘네들이 평행하면 법선 벡터도 어떻게 돼? 평행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U1 벡터, U2 벡터 있는데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건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상수. 상수배를 둘 중에 하나에 곱했을 때 같아져야 돼 라고 했었지. 따라서 U1 벡터가 U2 벡터의 실수배하면 똑같아서 그리고 평면이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죠. 네. 평면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두 평면에 해당하는 법선 벡터도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난다가 되죠. 예. 그러면은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를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내적을 했을 때 0이다. U1 벡터, 내적, U2 벡터가 0이다 조건을 만족하면 수직으로 만난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앞쪽에서 배웠던 직선의 위치 관계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얘기하는 거야. 예. 안 어렵죠? 그러니까 너희는 법선 벡터만 구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거 왜 에어컨을 킨 거야? 안 킨 거야? 뭐야? 왜 안 더워? 이거 안 시원해져? 이해가 안 가네. 더워서 졸리지? 괜찮아? 잠이 안 깨서 졸려. 자, 거의 끝나가. 필수 예제 13번 가볼게요. 좀만 힘내자. 1번을 보면 3x-5y 더하기 4z는 0이야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x-5y 3z는 1이야 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 뭐와 뭐와의 관계를 따지면 된다?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의 관계를 따지면 된다. 얘는 법선 벡터 어떻게 돼? 얘는 법선 벡터. 그러면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시면 되는구나.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분의 내적 절대값이었지. 네. 얘 절대값 얼마?
9 더하기 25 더하기 16 계산하면 41에다가 9 더하니까 루트 50. 얘는 제곱해주면 16, 25, 9가 되니까 25, 25, 50, 루트 50. 내적 12. 12, 25,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지? 네. 따라서 50분의 25여서 2분의 1 나와요.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 60도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네. 자, 2번.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4와 zx 평면. zx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상태인 거야. 네. 얘는 법선 벡터 어떻게 돼? 1, 1, 2, 3이 되는구나 얘기할 수 있죠. 네. zx 평면과 평행한 평면 법선 벡터는 0, 1,0이래요. 네. 왜 그러냐면 얘가 x축, 얘가 y축, 얘가 z축이잖아. 네. 근데 얘가 x, 얘가 z인데 zx 평면이란 애는 요거지. 그럼 얘와 수직인 법선 벡터라고 하는 건 무조건 여기로 갈 거 아니야. 네. 0,1,0이야.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얘기하는 거라고. 왜 Y가 왜 y좌표가 1이에요? 1이냐고. 2여도 상관없고 3이어도 상관없고 4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임의의 숫자예요. 네, 근데 법선 벡터라고 하는 거를 잡기 때문에 그냥 1로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2로 잡아도 상관없고 3으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 편하니까. 1이 편해서요. 네, 1이 편해서요. 맞아. 어, 1이 편해서야. 근데 생각을 해봐. 벡터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방향이 있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잖아. 네. 맞아? 그런데 우리가 x, z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생각을 할 거야. 네. 그럼 무조건 방향이 일로 가야 되는 것까지 이해가. 그래서 0, k,0이라고 잡아주면 되는 건데 네. 내가 0, 0을 잡든 간에 다 법선 벡터가 돼. 그 중에 하나 1로 잡자 이거지. 괜찮아요? 네. 1로 잡아놓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크기 149 14. 14 루트 14 얘는 크기 1이지. 1, 네. 루트 1분의 내적 2가 되는 거네. 네. 괜찮아? 네. 유리화 진행하면 14분의 2 루트 14여서 약분 때려준 7분의 루트 14다 라고 정리하면서 나오네. 할만한 거 같아? 어려운 거 같아? 할만하죠? 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 다 하려고 했던 거였어. 너희들 막 모의고사 막 와가지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와. 그만해 멍청아 막 이러고. 자, 필수대 14번. 두 평면이 나와 있는데 알파라고 하는 평면의 평면 방정식을 x 더하기 2y 더하기 k 마이너스 1의 z다. 더하기 1은 0이다. 베타라고 하는 평면의 평면 방정식은 ky 더하기 6z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나왔어요. 법선 벡터 1, 2, k 마이너스 1이하가 될 것이고 얘 법선 벡터 2, k, 6이구나 할 수 있을 텐데 얘랑 얘가 1번에서는 평행하도록 하는 k 값 구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평행하려면 실수배를 하는 게 똑같아야 돼 였잖아. 네. 뭐를 똑같게 만들래? X. x를 똑같게 만드는 게 좋아 보이지? 네. 2를 곱해주면 2, 4, 2k 마이너스 2가 되죠. 네. 같음이니까 같게 되는 k의 값은 4. 4. 여기에서 4가 나올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알파와 베타가 어떻게 만나는? 수직. 수직이라 하면은 둘을 내적을 한 게 0이다. 그럼 내적해주면 둘이 곱한 게 2고 둘이 곱해준 게 2k고 둘이 곱해준 게 6k 마이너스 6이 0이다. 계산해주면
K는 2분의 1이다. 할만하죠? 네. 다음은 필수 예제 15번. 직선 방정식이 x-1 4분의 2-y z-3이라고 정해져 있는 이 상황이야. 그리고 평면 방정식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z 더하기 5는 0이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건 너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셔야 되는데, 평면이 있어요. 네.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 얘가 L이야. 그러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라는 건 요거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평면에 대한 무슨 벡터? 없어.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잖아. 네. 네. 그럼 법선 벡터와 얘가 이루는 각도인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90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근데 우리 변환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 안 나? 사인 세타.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도는 코사인 세타로 변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사인 세타로 변환할 수 있었다고. 요걸 통해서 변환을 주면 돼.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요? 네. 법선 벡터 어떻게 돼? 1, 2, 마이너스 요거 방향 벡터 어떻게 돼? 1, 4, 네? 오케이? 네. 그러면 둘에 대한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를 구할 수 있잖아. 네.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는 크기 루트 18. 3루트 2가 맞긴 한데 나중에 생각하고. 감기면 안 돼. 얘는 4, 4, 1. 4, 4, 1. 루트 9. 괜찮죠? 정신 차려. 내죠? 1, 1 마팔, 마파 9 마이. 절대값이지 이거. 네. 계산하면 얘네들 곱하면 9루트 2 나오죠? 네. 분자 계산하면 9, 약분해주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인데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2? 45도. 지금 얘가 45도가 되게 하는 세타 값은 45도. 45도 구간까지요. 할만해요? 네. 두 번째도 가보도록 합시다. L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2분의 x-2 예. 쉬었다가 이어서 쭉 갈까? 쉬었다는 게 좋아 보여? 그럼 요거 2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예. 이것만 끝나는 거 같아. 두개 남은 거. 아니 근데 이게 그 다음부터는 9. 다음 거 하나 남았어요. 맞아. 이것도 해요? 9에 9는 안 나가요. 이건 안. 그건 해야 돼요. 근데 근데 그거는 9가 아니에요. 근데 진도가 안 주는 대신 그 교과서 익힘책을 안 한대요. 익힘책 안 한다고? 네. 지금 맘대로 하라 그래. 자, 볼게요. 자, 여기 얘가 직선 방정식을 나가는데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가 어떻게 돼요? 2, 3, 마이. 2, 마3, 마이너스 2가 방향 벡터죠. 네. 그런데 얘와 평면 3kx 더하기 5-k의 y 더하기 2kz가 19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어떻게 된대? 만나지 않는다는 건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요 그 얘기죠. 예. 그럼 얘에 대한 법선 벡터와 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수직으로 만나야 내가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법선 벡터는 3k, 5-k, 2k죠. 예. 얘랑 얘가 수직으로 만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럼 수직이라는 거 무슨 말? 그 내적을 했을 때 0 나온. 0 나오게 하는 k 값 구해주세요 한 거지. 예. 네. 더 격하게 흔들어봐. 자, 이해가요? 네. 그래서 얘네들 곱한 게 6k이고
얘네들을 곱해준 게 마이너스 15 더하기 3k고 얘네들 곱해준 게 마이너스 4k가 0이 되도록 하는 k가 구해보세요 한 거라고. 네. 계산해보면 K는 3 5k 마이너스 15는 0이어서 k가 3일 때 조건을 만족한다. 3을 왜 네 번으로 했자 이해 가요? 네. 이거 하나 남았는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래? 아니면 쉬는 시간 가졌다 할래? 쉬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이요? 쉬었다가 갑시다. 5분 아니 5분